처음에는 몇 달만 쉬려고 했는데 막상 퇴사하고 나니까 내 눈에 차는 그런 내가 없었던 거야.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6개월, 1년, 2년까지 길어진 거예요. 그러는 사이 모아놓은 거 다 줄어들었죠. 생활비 때문에 대출까지 받은 거야. 말 그대로. 피디님, 요즘 2030을 장밋빛 인생이라고 부르는 거 한번 들어봤나요? 2030 살기 힘들다고 난린데 무슨 장밋빛 인생이에요? 이 말이요, 우리가 아는 찬란한 장밋빛 요런 느낌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장기 미치어 빚쟁이 이걸 그려서 장밋빛 인생이라고 하더라고요. 2030의 팍팍한 현실을 예쁜 말로 풍자한 거죠. 근데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이런 장밋빛 인생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간판은 달고 있는데 속사정은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문제는 여전히 이 간판만 맹신하다가 좋은 남자를 놓치는 여자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들이 이 남자의 간판만 쫓다가 왜 좋은 남자를 놓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나는 내세울 만한 간판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지? 라고 생각하는 남성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꼭 끝까지 보세요. 아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간판 하나로 광탈입니다. 얼마 전에 33살의 남성분이 이제 오셨어요. 지방 사립대 중소기업을 다니는 분인데 연봉은 한 4천 정도 됐던 것 같아. 피디님이 봤을 때 이분의 스펙 어때요? 무난한 것 같은데요? 맞아. 여기까지 보면 크게 눈에 띄는 조건은 아니야. 근데 반전은 이분이 순자산이 3억이었던 거야. 33살에 연봉 4천인데 그게 가능해요? 이분은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집에 생활비를 보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20대 중반부터 꾸준하게 돈을 모았고 주식 투자도 하면서 3억까지 돈을 불린 거야. 그래서 당장 결혼할 준비도 되어 있고 든든하잖아. 부모님 노후도 되어 있어서 결혼만 하면 되는 거야. 오히려 결혼할 때 어느 정도 부모님이 지원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피디님이라면 이 남자 어때요? 완전 땡. 그럴 것 같죠? 근데 의외로 소개가 쉽지가 않아. 먼저 20대 여성분께 프로필을 저희가 보내드렸어요. 근데 바로 거절. 이유가 뭐게요? 조건이 나쁘진 않은데 중소기업 좀 아쉬워요. 그리고 연봉 4천? 좀 작은 거 아니에요? 만나보지도 않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중소기업 다닌다고. 자산도 3억이나 있고 결혼 준비도 돼 있는데요? 왜냐면 이 여성분 눈에는 다른 조건보다 회사가 먼저 보였던 거야. 정작 결혼 생활을 하면요, 이렇게 실속 있는 남자가 없거든. 근데 아직도 그렇게 학벌이나 직장을 많이 따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긴 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대기업을 다닌다는 거 어때요?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증거이고, 그런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게 학습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학벌이나 직장을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미래가 어느 정도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야. 근데 남들한테 보이는 것 때문에 간판을 따지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 우리 남편 삼성 다녀. 그럼 어떻게? 반은 먹고 들어가거든. 그래서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남자의 직장은 어디 가서 좀 말할 만한 그런 직장이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들을 여성분들이 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는 게 하나 있어. 예를 들면 똑같이 삼성을 다녀도요, 자산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은 물가랑 집값이 크게 올랐잖아요. 연봉만큼 출발선을 어디서 시작했는지, 번 돈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그것도 너무 중요해. 예전처럼 간판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했다가는 정작 결혼하기 좋은 남자를 놓칠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 두 얼굴의 장밋빛 인생입니다. 내가 아시는 분 중에도 장밋빛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긴 해요. 겉으로 보면 누구나 부러울 만한 간판을 가지긴 했는데 실제 삶은 완전히 다른 경우죠. 이분은 나이가 35인데 이력이 정말 화려했어요. 20대 후반에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름만 되면 아는 기업에 들어간 거지. 그 정도면 주변에서 다 부러워했겠는데요? 그럼요. 연대를 나와가지고 대기업 들어갔으니까 부모님도 주변 사람도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갔으니 이제 걱정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본인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몇 년 근무하다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처음에는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생각이었던 거지. 근데 막상 퇴사하고 나니까 내 눈에 차는 그런 내가 없었던 거야. 그래도 스펙이 좋으면 이직 제한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전 회사보다 규모가 작아. 그리고 연봉이 조금 낮은 곳에서는 제한이 들어오긴 했대요. 근데 절대 밑으로 사람이 내려갈 수는 없거든. 거절한 거예요. 그러다 공백기가 길어진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는 몇 달만 쉬려고 했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6개월, 1년, 2년까지 길어진 거예요. 사실 이분한테는 단순히 연봉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었어. 대기업이라는 간판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는 사이 모아놓은 거 다 줄어들었죠. 생활비 때문에 대출까지 받은 거야. 말 그대로 장기 미취업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나는 예전 그대로 대기업 다녔던 난 거야. 근데 이게 결혼 상대를 볼 때도 그대로 드러나요. 어머니 주변 친구들이 그래도 네 아들 연대 출신인데 안정적인 여자 만나면 다시 자리 잡지 않겠어? 이러면서 이제 소개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성에 안 찬 거야. 아니 잠깐 쉬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그래도 연대 출신인데 지방 국립대를 봐야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좋은 간판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맞아요. 결국 간판이 없어진 것보다 더 위험한 거는 이미 지나간
간판이 아직도 내 현재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판을 뒤집은 남자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되는 케이스예요. 간판이 없어서 자기 간판을 직접 만든 사람. 얼마 전에 가입하신 33살의 남성분이 있는데요. 사업을 해요, 남자가. 이분이 전문대를 중퇴하고 20대의 직업을 제대로 못 잡은 거야.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한동안은 배달 라이더 일도 했었어요. 돈 벌려고. 처음부터 사업을 하셨던 분은 아니네요. 전혀 아니야. 오히려 당시에는 돈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간판을 내세울 게 없었던 거지. 근데 이분하고는 남다른 점이 있었어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캠핑을 너무 좋아해서 커뮤니티 같은데 캠핑에 관련된 걸 많이 찾아봤대요. 근데 댓글들 중에 이런 게 계속 눈에 들어오더래. 이거 국내에서는 못 구해요? 이 제품 너무 무거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걸 스쳐간 건데 본인이 워낙 이걸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요를 본 거지. 그래서 이분이 해외에서 직접 가져와서 한번 팔아봐야겠다. 근데 반응이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배달 일을 계속 하면서 밤마다 뭐가 잘 팔리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뭘 불편해하는지 이거를 계속 연구한 거야. 그러다 똑같이 불편들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바꾼 거야.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조업체를 찾아가서 샘플을 만들고 직접 기획을 해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갖고 대박을 쳤어요. 지금은 그냥 주식회사 사장님이야. 이분은 월 3, 4천 되니까 그만큼 매출도 엄청 나겠죠. 순 자산도 10억 이상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분은 사업이 잘 된 것도 잘 된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능력을 더 높게 봐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캐치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랑 결부시켜서 그걸 직접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이 능력은요, 이분이 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더라도 또 다른 것도 해낼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인 거죠. 그럼 이분은 매칭도 잘 되겠네요. 그럼요. 대기업 다니는 여성분들, 집안에 조금 돈 좀 있는다 하는 여성분들, 어린 여성분들 많이 보더라고. 왜냐면 남자를 볼 줄 아는 여자는 이 사람의 능력을 보긴 하더라고요. 배달라이더로 일하던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렵대요. 그때랑은 완전 다른 삶이죠. 내세울 간판이 전혀 없었는데 오직 본인이 가진 능력 하나만으로 결국 자기 간판까지 만든 거지.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모 배경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내세울 만한 직장도 없어요. 이 정도면은 결혼 가능성이 아예 없겠죠?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간판만 보고 결혼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지금 붙어있는 그 간판보다는 앞으로 내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를 좀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상태를 볼 때에도 그 간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좋은 사람을 놓치지 않는 거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판이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중요해요. 다만 이제는 그 간판으로만 부족하다는 거야. 장밋빛 인생이라는 말처럼 겉으로 좋아 보이는 이름과 그 실체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 상대를 볼 때에도 명함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사람인지를 보는 안목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간판 때문에 좀 저평가됐던 사람, 혹은 간판이 없어도 자기 힘으로 자기의 간판을 만들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참고를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결혼 시장에서 나는 어느 정도의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며 나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밑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와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